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정선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요일인 모레는 산지와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기 건조는 차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3일 오전부터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부터 30cm 이상의 눈이 쌓일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북부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 사이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대비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도내에서 처음으로 10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 오후 6시 기준 919명이 확진됐습니다. 원주에서 230명이 확진됐고 춘천 151명, 강릉 141명, 동해 104명, 속초 52, 삼척 33, 태백 19, 정선 14, 양양 8, 고성 6명 등이 추가됐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이번 주 평균 확진자는 895명으로 1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12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지난주 16명으로 3주 연속 1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 치명률은 0.69%로 감소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실태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5년마다 세우는 도시 기본계획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도시계획 인구를 부풀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곤 했는데요. 최근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이런 풍토도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 지역 시군들이 10여 년 전에 수립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의 예상 인구입니다. 강릉시는 35만 명, 동해시 20만 명, 속초시 12만 명, 삼척시 10만 명, 고성과 양양군 5만 명입니다. 이들 시군들의 현재 인구는 당시 예상 수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계획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군들의 도시기본계획상 계획 인구가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초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내놓은 속초시는 당초 2030년 15만 명으로 잡았던 계획 인구를 8만 7천 명으로 수정했습니다. 2040년 계획 인구는 9만 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인구가 8만 3천여 명인 걸 감안하면 현실성이 높습니다. 말뿐인 계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토문화재 상위기관 부처에서는 이것들을 현실화하자라고 해서 조금 이제 근래에 강화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처럼 이제 인구를 많이 늘려서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없어진 거죠. 이런 계획 인구 수립 변화는 도시 계획상의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기존처럼 인구 증가 상황을 가정해 신규 택지를 개발하거나 과도한 신규 도로 인프라를 갖추는 개발 계획이 쉽지 않아서입니다. 개발 가용지를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기성 시가지 중심의 새로운 정비나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정주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내 상당수 시군이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현실화했다고 하는 20년 후의 계획 인구도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관건은 시군별로 진행 중인 주택 건설 사업과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이고 개발 사업 확장보다는 도시계획의 내실화에 관심을 더 기울여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16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방이 지상파에서는 최초로 여야 대선 후보의 지방자치에 관한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을 기획했습니다. 지방자치, 이 한 주제만을 놓고 대선 후보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건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의 해법과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데는 무엇보다 중앙정부나 관료의 경직된 자세가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다 혹시 맡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전국을 이제 획일적으로 이렇게 장악하려는 그런 과거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등 지방자치의 개선이 필요하고 다양성에 기초한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화, 그리고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것이 결국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길이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길이다. 또 230개가 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단 4곳만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다면서 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과 교육 투자 등 인프라 구축으로 지방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로 만든 충청권이 지금은 중부 수도권이 돼버렸다면서 남부권에 독자적인 정보와 사람의 흐름이 가능한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자적인 행정권을 가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굳이 중부권,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고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성남시와 경기도 수장으로 11년 동안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이 후보는 후보 모두가 지방자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리더의 용기와 실력이라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도자의 결단력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 같습니다. 네.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고 표가 좀 떨어지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낼 용기가 있느냐. 네. 저는 그럴 자신은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 인사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엄격히 처벌 규정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해 승진 임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지난 2018년 4급 국장직 6명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근무 연수가 부족한 3명을 직무대리로 앉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릉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해 다음 주부터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장소를 분리해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역학적 연관자와 신속 항원 검사 양성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우선순위 대상자의 PCR 검사는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신속 항원 검사 대상자는 오는 14일부터 유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나흘 동안 강릉시에서 이뤄진 선별검사 건수는 12,2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3,0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척과 강릉의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들의 집회가 오늘 삼척에서 열렸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가톨릭 기후행동, 석탄을 넘어서 등은 삼척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삼척과 강릉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를 가중시키고 주민들의 인권과 안전한 삶을 위협한다며 건설 중단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5년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정선과 영월 등 강원 남부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8구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정선읍 봉양리와 신동읍 고성리, 남면 무릉리 야산에서 발견된 폐사체 5구가 최종 ASF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영월군에서 발견된 3마리도 검체 검사를 실시해 ASF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대 10km 내에 있는 삼척 1곳, 영월 2곳의 양돈 농가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겨울철 멧돼지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ASF 발생도 늘어 도내에서 지난해 12월 102건, 지난달 125건,
이달 현재까지 39건 발생했고 정성군은 지난해 9월 첫 ASF 발생 이후 5개월 만에 누적 발생이 108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동해시가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합니다. 동해시는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